자, 이번 챕터에서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엔탈피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엔탈피 특성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엔탈피 특성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엔탈피 특성을 다시 보면은 엔탈피라는 것은 결국 압력이 일정할 때 얼만큼 열량이 그 시스템으로 들어갔느냐 혹은 나왔느냐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엔탈피 변화량이 결국 압력이 일정할 때의 열량으로 표시됩니다. 자, 이런 엔탈피는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즉, 그 이니셜 상태 그리고 파이널 상태만 정의되면 그 중간에 어떻게 이르렀는지 경로에 관계없이 오로지 파이널 상태 그리고 이니셜 상태에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자, 그 엔탈피와 온도의 관계를 각각 y축, x축으로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특정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그리고 그 압력이 일정할 때 heat capacity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물리적 변화를 볼 텐데, 이런 physical change를 그 살펴보기 앞서 공통적으로 스탠더드 스테이트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연력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값들을 나타낼 때는 이런 값들을 표시할 때의 조건들, 예를 들어서 압력이나 온도와 같은 조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당연하겠죠. 압력이 달라지면 또 온도가 달라지면 해당 특성을 나타내는 연력학적인 파라미터들이 바뀔 겁니다. 그럼 매번 이렇게 바뀔 때마다 그 나타내는 값이 달라지면 서로 비교하는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통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으로 연력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조건을 그 공통적인 기준으로 삼았냐면, 압력이 1바이고 pure substance인 경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우리가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러한 상태를 동그라미를 해당 연력학적 파라미터의 상첨자로 표시해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오로지 압력을 1바로만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는 어떠한 온도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그 몇 도, 온도가 몇 도일 때 정의됐는지를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온도라는 것은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그 정의하는 그 파라미터 정의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온도는 그 실온 25도씨에서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이 온도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게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1바이고 특별히 온도는 25도씨에서 정의됐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즈라는 걸 볼 텐데요. 이 페이즈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특별한 상태인데, 어떤 특별한 상태인고 하니 그 물질이 조성이나 컴포지션이나 그리고 물리적인 상태가 아주 유니폼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그 물질의 특별한 상태입니다. 즉 가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스는 단지 하나의 페이즈만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산소 가스는 그냥 하나의 페이즈입니다. 두 개의 페이즈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스는. 근데 리퀴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스처럼 하나의 페이즈만 갖고 있는데 단 하나, 뭐냐면 힐륨의 경우에만, 뒤에서 볼 텐데 힐륨만 여러 가지 페이즈가 있습니다. 온도가 매우 낮을 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는 하나의 물질이 여러 가지 페이즈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탄소 덩어리인 카본이 그러면은 그래파이트라는 페이즈로도 존재할 수 있고, 다이아몬드라는 페이지로 존재할 수 있고, 똑같이 이거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단지 얘네들이 어떤 조성 그리고 어떤 결정 상태를 지녔냐에 따라서 똑같은 탄소 덩어리인데 그래파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페이지로 불립니다. 이처럼 고체는 하나의 물질이 여러 가지 페이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가스는 하나의 물질이 하나의 페이지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리적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의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그냥 얘들의 그 성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그 물리적인 변화, 즉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는 이것이 엔탈피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애텀이나 몰레큘이 다시 재배열될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을 표현하는 연락거치가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페이즈 트랜지션이 되면 엔탈피의 변화량이 추간됩니다. 자,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vaporization, 즉 액체가 열을 받아서 베이퍼가 되는 vaporization 보면 물을 볼게요. 물이 뭐 액체 상태의 물에 열을 가합니다. 그럼 슬슬 뜨거워지면 얘가 그 보일링 포인트를 넘었으면 베이퍼가 되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열을 가해야 하느냐? 그래서 25도씨에서는 여기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스탠더드 스테이트, 즉 1바에서 25도씨에서는 44kJ를 열량을 가하면 1몰의 물이 1몰의 베이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시스템으로 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기후를 갖는 열량이 되는 거고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태를 그 단위 몰당, 그러니까 인텐시브 프로퍼티로 나타내고 밑에 베이퍼라이제이션임을 나타내면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아주 줄여서 그냥 베이퍼라이제이션 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런 이게 1몰당 44kJ의 물이 1몰당 44kJ를 가해야 그 물이 베이퍼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2몰의 베이퍼로 만들려면 25도씨 1바에서는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로 하냐면 88kJ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퓨전입니다. 녹는 겁니다. 그렇죠? 녹는 거는 뭐 얼음이 또 열을 받아서 물로 녹는 걸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그 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량을 보면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물의 경우에는 0도씨에서 1몰의 얼음이 1몰의 물로 변환될 때는 6.01kJ의 열량, 엔탈피가 필요로 하다는 얘기고, 이걸 간단히 표시하면 이렇게 긴 화학식과 그 다음에 이러한 얘기를 간단히 표현하면은 퓨전에 대한 스탠다드 엔탈피가 1몰당 6.01kJ이라는 말을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을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퓨전 혹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퓨전 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2몰의 얼음이 2몰의 물로 변환되려면 0도씨에서 이거의 2배, 12.02kJ의 열량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반대 방향의 그 반응을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컨덴세이션을 생각을 해봅시다.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응축이죠. 그러니까 가스가 리퀴드로 응축되는 겁니다. 이건 베이퍼라이제이션의 반대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가스가 열을 내줘서 리퀴드로 바뀌는 겁니다. 즉 리퀴드가 가스로 변환되는 과정에 정확히 리버스 리액션이기 때문에 이 리액션에 대한 스탠다드 엔탈피는 당연히 베이퍼라이제이션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인, 즉 이 경우에는 역시 온도는 당연히 같아야겠죠. 25도씨에서 마이너스 44kJ이라는 열량을 내놓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퓨전의 반대인 어는 거, 프리징을 봅시다. 프리징 마찬가지입니다. 리퀴드가 열량을 내줘서 솔리드로 변환되는 과정이고, 0도씨에서 0도씨에서 얼음이 물로 될 때는 6.01kJ이 필요하기 때문에 0도씨에서 물이 얼음으로 되려면 6.01kJ의 열량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01kJ를 표현합니다. 자, 이처럼 그 리버스 트랜지션, 반대로 가는 엔탈피 변화량은 포워드 방향, 그 정방향의 그 트랜지션의 엔탈피 변화량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이 그림을 보죠. 그렇죠? 이게 이니셜이고 파이널인데,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가는 걸 포워드라고 하면 이것의 반대는 파이널에서 이니셜로 오는 것이 리버스입니다. 당연히 그 엔탈피는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파이널과 이니셜의 위치가 바뀌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화되는 거죠. 한자로 하면 승화인데, 이런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퓨전, 즉 고체가 액체로 되고 그 다음에 액체가 기화되는 과정을 한 번에 표시한 걸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엔탈피의 합이 하나의 서블리메이션의 엔탈피의 합과 당연히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 바로 표시한 것은 스탠더드 스테이트니까 1바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각 이벤트가 일어나는, 각 체인지가 일어나는 퓨전이나 베이퍼라이제이션에서의 그 온도도 역시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체인지가 일어나는 형태, 즉 프리징이 되면 이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퓨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보일링이면 이것이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그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퓨전이나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그 특이한 지점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메세인하고 물의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되는 엔탈피 변화량을 한번 볼게요. 먼저 메세인의 경우에서는 보일링 포인트가 111.7K에서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가 얼마인 고하니 8.2kJ/몰입니다. 반면에 물은 보일링 포인트 100도씨죠. 373.2K가 100도씨에서 그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이 40.7kJ/몰입니다. 값이 꽤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메세인하고 물은 다른 물질이니까 당연히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차이가 5배 정도 나거든요.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메세인의 베이퍼라이제이션이 8.2kJ/몰이고 물의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가 40.7kJ/몰이라고 하는 것은 메세인 1몰을 기화시키는 데는 8.2kJ이 필요하지만 물 1몰을 기화하려면 40.7kJ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똑같은 액체지만 물 1몰을 기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열량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액체 상태에서는 메세인보다 물이 더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물을 기화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왜 그러냐면 물은 대표적인 수소 결합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요 물의 결합이 그 액체 메세인의 결합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기화하는데 물을 기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그 얼음이 물로 되는 과정에서의 그 열량이 6.01 그 kJ/몰이라고 했고,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퍼라이제이션 에너지 보면 44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가 나와 있냐면은 40.7kJ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지금 이 값이 보일링 포인트에서의 스탠더드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입니다. 앞 슬라이드에 있었던 것은 25도씨에서의 값이었기 때문에 그 값은 100도씨와는 차이가 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5도씨의 물을 기화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100도씨의 물을 기화하는 데 필요한 열량보다 더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25도씨짜리를 100도씨로 올려야 되고, 그 다음 100도씨의 물을 기화시킬 거기 때문에 당연히 25도씨에서 물을 기화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100도씨에서의 물을 기화하는 데 필요한 열량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스탠더드 스테이트는 정확히 1바라는 것은 공통되지만, 스탠더드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온도는 아무 온도나 다 되기 때문에 그 온도가 몇 도인지를 반드시 명확히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볼 것이 그 스탠더드 엔탈피 오브 퓨전하고 스탠더드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같은 물질에 대해서 스탠더드 엔탈피 오브 퓨전과 스탠더드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경우도
그죠? 얼음이 물로 되는 경우하고 물이 기화되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이게 6하고 40. 그죠? 예. 7배가까지 차이가 나고, 어느 경우나, 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고, 아르곤도 마찬가지고, 에탄올, 헬륨, 기타 등도 마찬가지, 모든 물질의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퓨전은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보다 액체를 기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고체, 액체, 기체를 구분하는 것은 해당 물질이 얼마큼 자유롭게 움직이냐 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고, 고체보다는 액체가 자유롭게 움직이긴 하는데, 고체가 액체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정도보다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자유로운 움직임의 정도가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고체가 액체로 되는데 필요한 열량보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데 필요한 열량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그런 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봤던 내용에 대한 이그젠플이 3개 있습니다. 이 이그젠플 한번 같이 보죠. 자, 에탄올이 있는데 이거 지금 1기압, 그러니까 1반은 아니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아닙니다. 어쨌건 1기압에서 끓습니다. 몇 도인지는 안 나왔죠. 어쨌든 끓습니다. 어떻게 끓는 거하니 여기다가 전기 에너지를 줘서 끓는데 0.682A가 12.0V의 파워 소스는 나와서 500초 동안 인가해서 이런 파워를 인가해서 에탄올을 끓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4.33g의 에탄올이 기화됩니다. 온도는 변하지 않았대요. 즉 끓는 온도하고 지금 상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온도에서 4.33g의 에탄올이 기화될 때 1기압에서의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건 스탠다드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1기압에서의 엔탈피 변화량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토탈 인간 에너지 열량은 커런트, 볼티지,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다 곱하면 4.09kJ이고 이것을 1몰당 얼마인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몰수로 나눠주면 되죠. 예, 이것은 4.33g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1몰당 43.5kJ의 엔탈피 변화량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그젠플은 0도씨에서의 0도씨에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서블리메이션을 봅니다. 사실 이거 워터라고 했는데 이 워터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출발점은 얼음이 되겠죠. 어쨌건 0도씨에서의 서블리메이션 엔탈피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서블리메이션이라는 것은 퓨전 플러스 베이퍼라이제이션인데 중요한 것은 온도가 같아야 되죠. 온도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을 보면은 이건 지금 트랜지션 템퍼러처가 일어난 상태에서의 트랜지션 엔탈피 변화량이기 때문에 퓨전이 되는 엔탈피 변화량은 같습니다. 0도일 때. 273.15K일 때 나왔으니까. 그래서 6.01kJ/몰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베이퍼라이제이션이에요. 베이퍼라이제이션은 이 테이블에서는 이게 100도씨에서의 값이죠. 373.15K에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쓰면 안 되고 다른 데이터, 다른 핸드북을 찾아서 0도씨에서의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을 찾아야 되고 그 값을 찾았더니 45.07kJ/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하면 51.08kJ/몰이 0도씨에서 얼음이 서블리메이션 되는데 필요한 스탠다드 엔탈피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피지컬 체인지는 애텀이나 몰레큘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애텀이나 몰레큘이 이온이 되는 아이오나이제이션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온화가 되는 것이 반드시 정의가 되는 것이 가스 상태의 애텀 혹은 몰레큘이 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텀이나 몰레큘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들, 일렉트론들에서 일렉트론이 하나가 빠져나가면은 플러스 이온, 일렉트론이 2개 빠져나가면 플러스 이온이 되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일렉트론이 가만히 있는데 빠져나갈 리는 없고 반드시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해야 일렉트론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온화가 되는 아이오나이제이션 엔탈피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요 표현은 positive라는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 애텀에서 일렉트론 하나가 빠져나가서 H 플러스가 되는 과정은 반드시 25도씨 1바라는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는 1312kJ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아이오나이제이션 혹은 아이오나이제이션 엔탈피가 1몰당 1312kJ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비슷하게 마그네슘이라는 가스 상태에서 마그네슘에서 일렉트론이 하나가 빠져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인 거 하니 738kJ이고 물론 1바라는 스탠더드 스테이트고 25도씨에서요. 자, 그런데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것은 마그네슘 플러스에서 일렉트론 하나가 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즉 마그네슘 플러스에서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역시 에너지가 필요하죠. 일렉트론 하나 더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보는 것처럼 마그네슘 가스 상태 애텀이 마그네슘 플러스가 되는 것보다는 마그네슘 플러스가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2배 이상 크죠. 첫 번째 이온이 되는 것을 first ionization enthalpy 그리고 두 번째 이온이 되는 것을 second ionization enthalpy라고 한다 그러면 first보다 second ionization enthalpy가 훨씬 큽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 애텀 상태에서 일렉트론 하나 빼내는 것보다는 그 불안한 그 이온에서 일렉트론 하나를 더 빼내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 즉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 물질에 대한 아이오나이제이션 엔탈피 여러분도 교재했습니다. 테이블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 테이블에 보면은 그 여러 그 원자들에 대한 그 이온화가 되는 그런 과정의 엔탈피가 있죠. 우리가 방금 봤던 마그네슘도 그 first ionization 에너지가 738kJ/몰이고 second ionization 엔탈피가 1451kJ/몰이죠. 근데 이거 한 번 더 이온화 될 수 있어요. 에너지 3 플러스로.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7740kJ/몰로 second ionization 엔탈피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 first보다 second이 크고 second보다 third가 훨씬 더 큽니다. 다른 애텀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에 있는 알루미늄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렉트론 게인을 봅시다. 자, 일렉트론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봤던 이온이 생성되는, 즉 일렉트론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아이오나이제이션의 리버스 리액션이 되겠죠. 이 일렉트론 게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아이오나이제이션은 항상 플러스인 것처럼 일렉트론 게인은 항상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 어떨 경우에는 마이너스지만 어떨 경우에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일렉트론 게인이 되는 애텀이 얼만큼 전기 음성도,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얼만큼 큰지 작은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린 같이 7쪽에 있는 애텀들은 전자 하나를 받아서 쉽게 8개를 만들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잘 받습니다. 그 얘기는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자기가 그냥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갖다 붙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량을 밖으로 내줍니다. 그렇죠? 따라서 클로린 마이너스가 되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349kJ 1바라는 스탠더드 스테이트 25도씨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경우에는 플러스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산소 O-를 봅시다. O-라는 것은 이미 마이너스 이온이 된 상태입니다. 일렉트론 하나가 산소에 붙은 상태인데 거기에 다시 일렉트론이 붙으려면 이번에 힘듭니다. 억지로 일렉트론을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844kJ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같이 보면 교재에 스탠다드 일렉트론 게인 엔탈피라고 해서 여러 개의 그 일렉트론 게인되는 엔탈피가 쭉 나와 있습니다. 방금 봤던 클로린하고 산소 같은 것도 있는데 산소를 한번 봅시다. 산소를 보면은 방금 본 것처럼 그 O-라는 그 네거티브 이온이 O2-가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산소
기체 상태에서의 산소 애텀이 일렉트론을 붙이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마이너스 141, 보이죠? 마이너스 141 킬로줄 퍼 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에너지를 내줍니다. 즉,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애텀이라고 하더라도 일렉트론 하나를 붙이느냐, 두 개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집니다. 주의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dissociation입니다. 그러니까 분해하는 거죠. 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를 분해하려면 당연히 에너지를 다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지티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HCl,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라는 가스 상태의 몰레큘을 분해해서 하이드로젠하고 그다음에 클로린으로 분해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스탠다드 스테이트 1바 그리고 25도씨에서는 1몰당 431kJ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야 이것을 떼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수소와 클로린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431kJ이라는 소리는 수소하고 클로린이 결합되는 에너지가 431kJ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은 dissociation 엔탈피라고 부르면 좋은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bond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bond 엔탈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 교재에 테이블을 보면은 그냥 bond 엔탈피가 아니라 mean bond 엔탈피라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bond 엔탈피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왜 굳이 mean을 붙였느냐 라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mean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죠. 그 평균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값, 뭐 두 개 이상의 값들을 그냥 산술 평균한 건데, 그럼 왜 굳이 이런 말을 썼는지 한번 단적인 예를 보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교재에 있는 mean bond enthalpy를 보면은 OH 결합 보죠. OH 결합 보죠. OH 결합의 mean bond enthalpy는 463kJ/몰입니다. 그 얘기는 O하고 H가 본딩하는 그 엔탈피가 463kJ/몰이라는 소리인데 실제로 OH의 본드 엔탈피는 사실은 1몰당 428kJ이에요. 그러면은 이상하죠. 물론 463하고 428은 숫자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10%보다는 적게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같진 않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본드 엔탈피하고 민 본드 엔탈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지 보면 이 테이블에서 나타나는 그 민 본드 엔탈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H2O라는 몰레큘을 분해해서 수소 2개 그리고 산소 하나로 분해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 H2O, 가스 상태의 H2O를 수소 2개, 산소 1개로 분해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게 단박에 분해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은 O를 가운데 두고 H가 양쪽에 붙어 있는데 이것들이 단번에 OH를 한꺼번에 끊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분해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한쪽에 있는 OH를 끊어서 OH와 H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OH를 분해해서 H와 O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OH를 분해해서 OH와 H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499kJ이 됩니다. 그 다음에 OH 단독으로 있을 때 분해해서 H와 O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428kJ이고 이것이 바로 O와 H의 본드 엔탈피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H2O가 수소 2개, 산소 1개로 분해되는 것은 1번 단계, 2번 단계 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 두 개를 합하면 927kJ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둘로 나누면 428이 되는 것이 아니고 463.5가 되죠. 즉, 이 값과 조금 다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OH의 본드 엔탈피를 구할 수는 있지만 OH가 단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OH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OH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제각각 다를 것이고, 이것을 매번 그렇게 경우의 수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평균을 낼 것입니다.
대략 뭐 OH가 H2에도 있을 수 있고 뭐 CH3OH도 있을 수 있고 뭐 C25OH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OH가 들어가 있는 환경들을 다 고려해서 물론 다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걸 다 고려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낸 것이 OH의 mean bond enthalpy가 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정리한 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mean table, mean bond enthalpy의 값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확한 값을 알면 좋지만 그 값을 모를 때는 mean bond enthalpy를 쓸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게 써도 원래 값하고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써도 정 없는 경우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값이 크지 않아서 다행히 크게 오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그 애텀이나 몰레큘의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 이와 관련된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그젬플은 자, 마그네슘의 서블리메이션 엔탈피가 25도씨에서 1몰당 148kJ이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체가 아니고 고체의 마그네슘을 2 플러스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의 애텀 혹은 몰레큘이 이온화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였거든요. 따라서 지금 고체를 이온으로 만들려면 일단은 고체를 기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체가 이온으로 됩니다. First ionization, 이제 문제에서는 second ionization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일렉트론을 빼서 2 플러스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 고체의 마그네슘이 플러스 2 플러스 이온으로 변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의 에너지는 첫 번째 단계가 서블리메이션이기 때문에 서블리메이션 엔탈피가 주어졌고 그 다음 first ionization, second ionization은 앞 슬라이드에서 볼 때 여러분들 교재에서 봤던 테이블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값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몰당 2337kJ인데 지금 그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1g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쵸? 1g을 몰수로 환산해서 전체를 곱하면 토탈은 96.1kJ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그젬플을 봅시다. 그 다음 이그젬플은 자, 그래파이트 형태의 고체. 자, 고체는 결정이나 조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한 페이지가 이제 그래파이트인데, 그 그래파이트와 수소, 그리고 산소가 반응해서 메탄올 액체를 만드는 그런 반응을 생각하면 이 반응에 걸리는 열량은 얼마냐라는 엔탈피 변화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얻어야 하는데, 이제 그래파이트가 가스로 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수소 몰레큘을 수소 원자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마찬가지로 산소 몰레큘을 산소 원자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다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다 주어진 값입니다. 자, 이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결국 C4H5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게 반응해서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이것이 이렇게 가스가 되고 그 다음에 CHOH가 다시 액체로 되면 이걸 다 더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반응에 대한 토탈식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다 구했어요. 토탈 엔트로피 변화량은 1800, 이거 다 3개 더하면 되니까 1837.73kJ를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얘입니다. 얘. 그렇죠? 얘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생각하면 결국 뭐예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dissociation입니다.
그리고 디소시에이션에 대한 엔탈피는 앞에서 보온의 엔탈피를 구했죠. 따라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디소시에이션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엔탈피를 구해서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디소시에이션 반대말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 이 분자 구조에서는 CH가 3개, CO가 1개, OH가 1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미인 보온대 엔탈피를 구해서 지금 CH는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보면 412입니다. 3배는 1236, 그리고 CO는 360, OH는 463인데 민 보온대 엔탈피는 그래서 지금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각각 부호에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주면 포메이션 되는 엔탈피를 얻습니다. 따라서 C, H 4개, O, 애텀이 CH3OH라는 가스를 만드는데 걸리는 열량은 결국 3개를 모두 더해서 마이너스 2059kJ입니다. 즉 사실 열량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가스 상태 메탄올이 액체로 되는 페이즈 트랜지션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앞에서 봤던 테이블에서 찾으면 이것은 지금 컨덴세이션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베이퍼라이제이션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컨덴세이션. 그래서 그 엔탈피를 찾으면 마이너스 38kJ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 케미컬 리액션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은 이것을 모두 더한 값이 되고 그 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259kJ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을 실제로 측정하면 실험적으로 구하는 얼마인고 하니 마이너스 239kJ입니다. 그럼 조금 다르죠. 우리가 테이블을 통해서 얻은 것은 마이너스 259kJ인데 실제로 그 실험으로 구한 값은 마이너스 239kJ입니다. 그 왜 다를까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디소시에이션 혹은 포메이션 엔탈피를 구할 때는 이 값은 민 본드 엔탈피 값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했듯이 민 본드 엔탈피는 특정 결합을 따로 본 것이 아니라 그 결합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몰레큘들을 다 고려해서 그것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험값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보는 것처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0% 미만이죠. 이 정도는 정확한 값은 아닐지라도 쓰는데 무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왜냐면 매번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모든 상황을. 이럴 때는 테이블을 보고 민 본드 엔탈피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피지컬 체인지를 봤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케미컬 체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페이즈가 변하는 피지컬 체인지가 일어날 때 엔탈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는데 지금은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날 때 엔탈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피지컬 체인지 마찬가지로 케미컬 체인지가 일어날 때도 역시 스탠다드 상태를 정의를 하면 우리가 같은 상태에서 엔탈피를 비교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그것이 피지컬 체인지건 케미컬 체인지건 간에 관계없이 항상 pure substance가 1바라는 압력일 때를 정의합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온도나 다 괜찮지만 반드시 온도를 명시해야 되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보통은 25도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점자 동그라미를 붙여준 상태면 역시 마찬가지 1바에서의 엔탈피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케미컬 체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특정 리액션을 한번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그 연소, 컨버스천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컨버스천이라는 것은 리액턴트가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대표적으로 메세인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을 생각하면 이러한 컴버스천의 그 엔탈피 체인지는 마이너스 890kJ/mol, 즉 1몰당 890kJ의 히트이 밖으로 나오는 엑소서믹 리액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컨버션 리액션 나오는데 이처럼 컨버션 리액션의 그 엔탈피 변화량은 다엑소서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컨버션 리액션에 대한 그 열량은 보통은 모험 칼로리미터로 측정합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모험 칼로리미터라고 하는 것은 볼륨을 일정하게 만든 상태에서 열량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볼륨이 일정한 상태에서 열량은 엔탈피 변화량이 아니고 인터널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컨버션 리액션을 모험 칼로리미터로 측정한 상태의 엔탈피 변화량을 알고 싶으면 이 엔탈피 변화량을 알고 싶으면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을 엔탈피 변화량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렇죠? 뭐 방법은 간단하죠. 엔탈피의 정의 U 플러스 PV로부터 식을 얻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인터널 에너지 변화량은 뭐 됐는데 문제는 PVM, 즉 압력과 부피의 곱의 변화량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그 물질의 페이지 중에서도 그 기체에 비해서는 고체나 액체가 훨씬 그 움직임의 정도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기체가 보기에는 고체 혹은 액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condensed phase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물론 고체보다 액체는 조금 더 움직임이 자유롭지만 기체가 보기에는 뭐 액체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것은 거의 고체와 대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솔리드와 리퀴드는 거의 컨덴스드 페이즈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거의 움직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게 부피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고 PVM의 변화량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그 가스만 생각해주면 될 것이고, 그 가스만 생각하면 H는 U 플러스 그 perfect gas로를 적용하면 PVM은 R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변화량인 델타를 씌워주면 RT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그 가스 페이즈의 물질의 스토이키오메트리 코에피션트의 변화량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구해주면 우리가 모험 칼로리미터로 측정한 열량을 엔탈피 변화량으로 변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책에 나온 이그젠플을 보면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CO2와 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 글라이신은 질소 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 반응을 통해서 질소도 생성됩니다. 자, 이런 글라이신의 연소가 모험 칼로리미터에서 일어났고 298.15K, 즉 25도씨죠. 25도씨에서 969.6kJ/mol 만큼의 열량이 방출되었다면, 즉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969.6kJ/mol이라면 이 반응에 해당하는 엔탈피의 변화량은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델타 U는 아는 것이고 요거만 구하면 되죠. 예. 자, 그러면은 온도는 298.15K이고 그리고 그 가스 페이즈의 물질의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의 차이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보면은 가스 페이즈가 프로덕트에서는 CO2, 2, 그리고 얘는 가스 페이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넣을 필요가 없고 질소가 N2 0.5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액턴트에 보면은 역시 글라이신은 고체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산소 2.25만 집어넣으면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의 차이가 0.25가 돼서 결국 RT 0.25만 곱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U 값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다른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앞에서 컨버스천에 대해서 그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뭐 다른 반응은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그대로 일반론을 한번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통칭해서 그냥 리액션 엔탈피, 어느 리액션이나 관계없이 리액션 엔탈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엔탈피 오브 리액션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특별하게 컨버스천만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리액션을 생각해서 그냥 R이라고 표현하면 델타 RH는 리액션 엔탈피 혹은 엔탈피 오브 리액션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뭐 임의의 케미컬 리액션에 대한 엔탈피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몰라 엔탈피를 예를 들면 프로덕트의 몰라 엔탈피 곱하기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해서 다 더합니다. 거기서 리액턴트의 몰라 엔탈피에 스토이키오메트릭을 곱한 것을 다 더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스탠다드 상태의 리액션 엔탈피를 구하면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 온도에서 1바일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상첨자, 동그라미만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 그대로 상첨자, 동그라미만 붙여주면 결국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를 구하는 것은 프로덕트의 스탠다드 몰라 엔탈피 곱하기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다 더해서 리액턴트의 스탠다드 몰라 엔탈피 곱하기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다 더한 것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뭐 이렇게 각 그 리액션의 엔탈피, 스탠다드 엔탈피를 알면 뭐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모른다. 어떤 특정 그 반응에 대한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몇 번 더하거나 빼서, 즉 경로에 관계없이 엔탈피라는 것이 경로에 관계없이 그 스테이트에만 의존한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에 관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를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최종 상태, 이니셜 상태만 만족을 해주면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것이 이 헤스라는 사람이 뭐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헤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요즘 보는 것처럼 어떤 반응의 스탠다드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스탠다드 엔탈피의 합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 다음에 나오는 이그젠플을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그젠플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이그젠플은 이 프로피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수소와 반응해서 프로페인을 만드는 반응에 대한 그 엔탈피 변화량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프로페인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연소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만약에 프로피인의 연소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프로피인에 대한 연소 반응을 보온 칼로리미터에서 실행해서 그 열량을 측정해서 엔탈피 변화량을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두 개의 식을 이용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프로피인에 대한 연소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헤스슬로우, 즉 엔탈피 변화량이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경로와 관계없이 이니셜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트만 알면 우리가 스테이트 펑션을 이용해서 엔탈피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프로피인이 수소와 반응해서 프로페인이 되는 반응이 있고 프로페인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반응을 한번 변변히 더해 봅시다. 리액턴트는 리액턴트끼리, 프로덕트는 프로덕트끼리 더하면 이 식처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왼쪽에 프로페인이 있고 오른쪽에도 프로페인이 있으니까 서로 없애버리면 결국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 식처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식은 우리가 원하는 프로핀의 연소 반응하고 모습은 좀 비슷한데 좀 뭐 불필요한 게 있죠. 즉 뭐냐면 프로핀의 연소 반응과 비교하면 지금 일단 그 리액턴트의 수소는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소도 4.5인데 5니까 0.5개가 빠져야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프로덕트를 보면 뭐 CO2는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가 괜찮은데 지금 물에 대한 경우는 오히려 하나가 더 많아요. 1몰이.
따라서 그만큼을 없애주면 됩니다. 즉, 이 식에서 수소 없애고 그 다음에 산소를 0.5몰만큼 없애고 프로덕트에서는 물을 1몰만큼 없애서 두 개를 더한다면 요 식과 요 리액션을 더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 프로핀의 연소 반응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없애주는 거를 마이너스로 정의하면 만약에 프로덕트를 1로 넘기고 리액턴트를 1로 넘기면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즉 이렇게 됩니다. 즉 이 식에서 이걸 더하는 거나 그렇죠? 이 식에서 이걸 더하는 거는 결과는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반응에 대한 리액션 엔탈피는 이 책의 말미에 있는 데이터 섹션 혹은 리소스 섹션을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용하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세 개를 모두 더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프로핀의 연소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을 얻고, 결국 이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는 1몰당 마이너스 2058kJ, 즉 1몰당 2058kJ만큼 열량이 밖으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았고,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반응일지라도 알고 있는 반응을 가지고 헬스's law를 이용해서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를 한번 구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는 반응에 대한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리액턴트하고 프로덕의 스탠다드 엔탈피를 각각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탈피라는 것이 스테이트 펑션임을 이용해서 리액턴트나 프로덕의 스탠다드 엔탈피의 절대값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리액턴트나 프로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엔탈피를 구하면 그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엔탈피를 다른 말로 스탠다드 포메이션 엔탈피라고 하고, 그 스탠다드 포메이션 엔탈피는 각 물질이 레퍼런스 스테이트, 각 물질이 레퍼런스 스테이트로부터 형성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서는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1바일 때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레퍼런스 스테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레퍼런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물질이 가장 안정한 형태로 존재할 때를 레퍼런스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그래파이트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해서 수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한 형태를 우리가 그래파이트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파이로부터 이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형성되는 필요한 엔탈피를 스탠다드 포메이션 엔탈피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 이 에너지의 레벨인 것처럼 우리가 리액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기에 필요한데 리액턴트와 프로덕의 엔탈피를 몰라요.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 대신 리액턴트와 프로덕의 레퍼런스 스테이트로부터 형성되는 포메이션 엔탈피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포메이션 엔탈피, 그렇죠? 프로덕트의 포메이션 엔탈피에서 리액턴트의 포메이션 엔탈피를 빼주면 결국 프로덕트의 엔탈피에서 리액턴트 엔탈피를 빼준 리액션 엔탈피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렇게 구하나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는 모든 프로덕트나 리액턴트에 대한 포메이션 엔탈피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경우나 리액션 엔탈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포메이션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레퍼런스 스테이트로부터 형성되는 엔탈피의 변화량을 구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물질이 레퍼런스 상태에 있다. 그럼 당연히 그 레퍼런스 상태에 있는 물질의 포메이션 엔탈피는 0이 되겠죠. 전혀 변한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엑소서믹과 엔도서믹을 생각하면 엔도서믹이라고 하는 것은 엔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플러스를 취급하죠. 그래서 엔도서믹 컴파운드라고 하는 것은 포메이션 엔탈피가 플러스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엑소서믹 컴파운드라고 하는 것은 포메이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이게 포메이션 엔탈피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서 우리가 엔도서믹이냐 엑소서믹이냐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레퍼런스 스테이트하고 스탠더드 스테이트 하면 다릅니다.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 정확히 1바일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어느 온도이든지 이 레퍼런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물질이 가장 안정한 형태에 있는 것을 레퍼런스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자, 책에 있는 이그젠플인데 보세요. 지금 X상의 벤진을 요 C는 컨버스천입니다. X상의 벤진이 컨버스천 되는 그 변화하는 엔탈피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할 일은 리퀴드 벤진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연소 반응을 일단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 리액션 엔탈피는 아까는 이 반응을 모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 몇 개를 더하거나 빼서 구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 없이 각각 이 리액턴트나 프로덕트의 포메이션 엔탈피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액턴트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포메이션 엔탈피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고 여기 몇 개 예를 들었는데 여기 없는 거는 교재 맨 뒷부분에 보면 데이터 섹션 이거는 이제 6판에 나오는 게 데이터 섹션이고 인터내셔널 이디션에 나오는 건 리소스 섹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섹션을 보면 굉장히 많은 물질에 스탠다드 엔탈피 포메이션이 나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값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CO2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CO2와 물이 있고 여기 보면은 벤진, 액상의 벤진과 그 다음에 산소, 가스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포메이션 엔탈피를 구하면 돼요. 먼저 액상의 벤진은 찾으면 49kJ몰이고 그 다음에 산소, 이 가스 상태의 포메이션 엔탈피는 얼마냐면 0입니다. 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산소의 레퍼런스 스테이트를 우리가 가스라고 정의했거든요. 따라서 산소의 가스 상태의 포메이션 엔탈피는 0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CO2의 가스 상태의 포메이션 엔탈피는 마이너스 393.51kJ/몰이고 그 다음에 물의 포메이션 엔탈피는 마이너스 285.83kJ/몰이기 때문에 각각 숫자를 넣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일 먼저 해당 리액션을 적는다. 그 다음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각각의 포메이션 엔탈피를 찾는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포메이션 엔탈피의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곱한 것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리액턴트의 포메이션 엔탈피의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다 곱한 거를 더해서 서로 빼준다. 그럼 됩니다. 기계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온도에 대한 의존도를 볼게요. 엔탈피의 그러니까 리액션 엔탈피의 온도 의존성을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특정 온도에서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 왜냐하면 이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1바이고 어느 온도이든지 관계없거든요. 근데 보통은 25도씨를 쓰지만 어느 온도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의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를 안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온도, 그렇죠? 다른 온도에서의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엔탈피의 정의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일정할 때 히트 캐파시티 곱하기 온도 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미분값을 구하면 DH는 CP, DT가 되고 적분합니다. 어디서부터? 온도가 T부터
우리가 모르는 온도 T'까지 적분을 하면 이쪽은 T'에서의 엔탈피 빼기 T에서 엔탈피 차이가 되는 거니까 넘기면 우리가 모르는 온도에서의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아는 온도에서의 엔탈피 플러스 CP를 T부터 T'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CP가 온도에 의존하면 온도에 의존하는 식을 알면 여기다 넣어서 적분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heat capacity가 온도에 무관하게 일정하다면 이것을 적분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스탠다드 리액션만 붙여주면 돼요. 스탠다드 리액션 붙여주면은 스탠다드 리액션 그다음에 동그라미 상점자 붙여주고 마찬가지 이쪽 항에도 얘를 붙여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캐파시티에도 스탠다드 리액션하고 상점자 동그라미를 붙여주면 즉 이 상점자가 붙은 히 캐파시티를 컨스턴트 프레셔에서의 스탠다드 히 캐파시티라고 정의하면 그대로 이 식을 써줄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키르히호프 로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단 중요한 건 지금 이 히 캐파시티가 온도에 무관할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실 히 캐파시티의 온도 의존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앞에서 본 거를 온도에 의존하지만 굉장히 그 변화되는 정도가 적어요. 그렇죠? 따라서 거의 온도에 무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건 온도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무관하다면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요 항만 구하면 됩니다. 이 항만. 이 항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리액션 엔탈피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얘는 프로덕트의 스탠다드 몰라 히 캐파시티. 그렇죠? 이 이름이 스탠다드 몰라 히 캐파시티 곱하기 각 프로덕트의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곱해서 다 더합니다. 프로덕트를. 마찬가지 리액턴트에 대한 스탠다드 몰라 히 캐파시티 곱하기 뉴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해서 다 더해서 서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항만 구해서 온도 차이만 곱하면 결국 우리가 이 값은 아는 값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새로운 온도에서의 리액션 엔탈피를 구하고 싶은 거였는데 이렇게 구하면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다시 반복하지만 이 위식은 히트 캐파시티가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히트 캐파시티는 온도에 대해서 변화하긴 하더라도 거의 일정하거든요. 대략 온도 차이가 한 100도 이하 정도면 얘는 거의 온도에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일반적이라 이 식을 써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이그젠플을 보면서 한번 이 식을 이해를 해봅시다. 네, 책에 나온 이그젠플인데 보세요. 자, 25도씨에서의 스탠다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1바 25도씨에서 이 가스 상태의 H2O, 수증기죠. 가스 상태의 H2O의 포메이션 엔탈피 변화량이 1몰당 241.82kJ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열이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100도씨일 때는 얼마냐? 똑같은 반응인데 라는 것입니다. 즉 이 반응에 대한 포메이션 엔탈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 포메이션 되는 과정을 적고 이 포메이션 엔탈피에 대한 그 변화량을 얻기 위해서 앞서 본 것처럼 결국 이 캐파시티의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의 리액션의 변화량을 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프로덕트와 리액턴트의 스탠다드 몰라 캐파시티를 구해서 각각의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곱한 다음에 빼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 책의 데이터 섹션 혹은 리소스 섹션에서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 구하면 이 해당하는 것은 33.58, 이 값은 28.84, 이 값은 29.37에서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9.95줄 per 몰 K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이건데 얘는 아는 값이죠. 얼마? 마이너스 241.82kJ per 몰이고 이 값을 구했어요. 얼마? 마이너스 9.95. 자, 이건 킬로줄이고 이건 9.95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킬로줄로 맞추거나 얘를 줄로 맞춰야 됩니다. 같은 단위 환산을 통해서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42.57kJ/몰이 나온대요. 즉 25도씨에서는 마이너스 241.8이었는데 100도씨, 75도씨로 온도를 올려도 값이 크게 변하지 않고 마이너스 242.5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그 코멘트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그 책을 보세요. 지금 100도씨의 값하고 25도씨의 값이 크게 차이가 없다. 즉 온도가 한 75도 차이거든요. 100도씨 미만입니다. 차이가 몇 도씨 미만이에요. 그 경우일 때는 히 캐패시티의 변화량이 사실 매우 적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량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읽기 바랍니다. 자, 피지컬 체인지와 케미컬 체인지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을 다룬 이번 챕터의 내용 여기까지이고, 역시 그 서머리를 같이 읽으면서 이번 챕터를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he standard state of a substance is the pure substance at 1bar. 저 1바에서의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 온도이든지 관계없지만 반드시 온도는 명시해야 된다. A phase is a specific state of matter that is uniform throughout the composition and physical state. The standard enthalpy of transition is the change in molar enthalpy when a substance in one phase changes into another phase, both phases being in their standard states. The enthalpy of the reverse of a process is the negative of the enthalpy of the forward process under the same conditions. 근데 엔탈피가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자, the standard enthalpy of a process is the sum of the standard enthalpies of the individual processes into which it may be regarded as divided. 마찬가지입니다. 스탠더드 엔탈피도 역시 엔탈피가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그 이니셜과 파이널 스테이트만 같으면 경로에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The strength of bond are expressed in terms of the bond dissociation enthalpy and their mean values over a series of related compounds. 그리고 dissociation이 걸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합물의 결합 에너지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The standard enthalpy of combustion is the change in standard enthalpy per mole of combustible substance. The reaction enthalpy is the change in enthalpy that accompanies a chemical reaction. The standard reaction enthalpy is the value of the reaction enthalpy when all the reactants and products are in their standard states. Hess's law states that the standard enthalpy of reaction is the sum of the standard enthalpies of the reaction into which the overall reaction may be divided. 결국 헤스 로우라고 하는 것이 뭐 다름이 아니고 엔탈피가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경로에 관계없이 이니셜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트만 같으면 경로에 관계없이 그 엔탈피 변화량은 같다. The standard enthalpy of formation of a compound is the standard reaction enthalpy for the formation of the compound from its elements in the reference states. 여기서 reference state하고 standard state를 꼭 구별을 해야 됩니다. At constant pressure, exothermic compounds are those for which formation enthalpy is less than zero, and the thermic compounds are those for which formation enthalpy is greater than zero. The Kirchhoff's law expresses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reaction enthalpy in terms of the constant pressure heat capacities of the reactants and products. 자, 이것으로 이번 챕터를 마치겠습니다.